초고령 사회, 고인 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최근에 최근배 교수는 고인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고여 있는 물들, 고여 있는 돈 이런 것들이 후세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결정해야 될 자기 결정권의 문제인 재산권, 이러한 고인 돈에 대해 신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박은수 변호사님의 고령사회 법제 안내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높아져가는 고령자의 자산 보유 비율이 점점 의미심장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고인돈이 되고요. 예적금 가지고는 부족한 예적금 외에 안정적인 삶 그리고 또 상속에 대한 이슈들이 늘어나는데 일본의 경우에 2018년 기준으로 개인 금융자산의 60% 이상을 60세 이상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에도 해당될 문제가 되고요. 일본의 경우에 더 나아가서 치매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2030년 기준으로 GDP의 약 40%까지 된다라는 언론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자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여기에 대한 논의가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신탁 상품을 통해서 어떻게 고인 돈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즉 손자녀 세대에게 돈을 쓰게 하는 쪽 그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체적으로는 비과세를 주는 증여 이런 쪽의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교육자금 증여 신탁의 경우에 30세 미만 손주에게 시니어가 가진 교육자금을 1,500만 원을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여가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그런 상품을 만들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결혼 양육자금 증여 신탁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세 미만 개인에게 자손들이겠죠. 최대 1천만 원, 약 1억 863만 원이니까 그때 당시니까요. 지금 이제 환율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비과세 증여를 하겠다. 그리고 후견제도 지원 신탁. 후견제도라는 것은 본인이 정신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졌을 때 후견인을 두게 하는 그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떠한 그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자녀를 돌봐주기 위해서 또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 성년이 될 때까지 도와주는 이런 후견 제도를 두게 됩니다. 특히 치매 환자인 경우에도 문제가 되죠. 시니어인 경우에 나이가 80대가 넘어가면 치매 확률이 뭐 10에서 2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경증으로 아직은 그 의사결정이 되지만 앞으로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당신의 삶에 대해서도 그 돌봄 비용을 보장받고 또 그 자산을 제대로 상속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을 후견제도 지원 신탁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되고요. 유언 대용 신탁, 유언서를 쓰게 됐을 때 최신의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슈, 또 유류분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을 신탁으로 대신하는 뭐 미국의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리빙 트러스트인 경우에 뭐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서 무조건 세제 혜택이 있어서 뭐 1억 원 이상이면은 대부분이 다 한다라고 하고 변호사 선생님들은 그쪽의 비즈니스가 크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언 대용 신탁의 경우에 유언서 작성 없이 상속이 가능하고요. 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일정 부분 일본의 다양한 신탁 상품이 등장했다. 그리고 자사주 승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자사주를 승계하는 상품, 특히 법적인 다툼이 없이 원활한 승계가 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 상속 재산을 신속히 집행하지 않았을 때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갭이 발생을 합니다. 상속 자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원활한 승계를 도와주는 자사주 승계 신탁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배 교수의 유튜브를 좀 보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인물이 된 한국 사회다. 뭐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위 파락군으로 대표되는 뭐 대치동 학원가의 공부 방식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것을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쪽이 아닌 강북이라든지
뭐 경기도라든지 또는 지방에 있는 분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당장의 그 자금력의 차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행학습이라든지 미리 공부된 뭐 부의 대물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고착화돼서 최근배 교수에 의하면 우리의 이러한 최상층 계층과 그 하위층의 양극화 지수도 심하고 이것이 심히 뭐 조선시대보다 더 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심하고 이것이 계속 고착화가 된다면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니어들이 가진 특히 이제 시니어들이 1인 가구가 되거나 치매 환자가 되거나 이랬을 때 이 돈이 고인 돈으로 될 가능성이 일본에서는 미리 봤고요. 우리나라도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아직까지는 유상 기부라든지 기부 문화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영국의 경우에는 레거시 10이라고 해서 또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시스템적으로 바꾸려는 운동을 사단법인 웰다인 문화 운동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 시니어들도 고인물 사회가 고인 돈이 단지 다시 나쁜 사회를 고착화시키거나 어떠한 악순환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대상, 혹시 그 대상 중에 우리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을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뭐 적은 돈 1%라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흐를 수 있다면 이 유산이 고인 돈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를 더욱더 낫게 만들어가는 발전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녀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